반갑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분위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0.23 올라왔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24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출발은 약간 보합 이렇게 했는데 후반부에 다우지수는 크게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은 그냥 그렇고요. 일단 내용만 들여다보면은 경제지표가 혼란스러웠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자, 어떤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완전히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 네. 요즘에 증시가 그렇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것이 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지금 뭐 저가 반등이 돼가지고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기술주도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어제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해줬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도 조금 상승 마감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또 다시 내리고 있어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엔비디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살짝 기록했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내용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뉴스로 들어갑니다. 오늘 뉴스를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딱 보시면은 아우 답답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흔들리는 고용, 소비의 경계심이 고조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고용지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어요. 4.6%까지 올라가서 나왔는데 기술주는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하며 반등하는 분위기였다. 네. 근데 반등 포인트가 굉장히 약한 거죠.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살펴봅시다.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64,000명 증가했다. 이건 괜찮네요. 그죠? 지난번 예상치가 5만 명이다, 4만 명이다 얘기 많았었는데 그래도 64,000명이면 괜찮은 데가 아니죠. 왜냐면 지난번에는 10만 8천 명이었고 여기에서 64,000명을 크게 줄어든 수치니까요. 그 다음에 11월 실업률은 4.6%. 야, 예상치가 4.5였는데 이거보다 더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 아주 좋지가 않죠. 네,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정부 일자리에서 15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일부 왜곡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즉 지난달에 있었던 10만 5천 명 뭐 이런 것들 비농업 고용이 10만 5천 명 감소한 것은 요거는 애매한 거 아니냐, 요거는 조금 좀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오케이, 좋아요. 실업률 4.6%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용에 대한 둔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자, 고용이 안 좋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연속타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자 수가 감소하잖아요.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매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업의 투자라든지 정부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자,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금리를 더 낮출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봐보세요. 소매 판매가
네, 힘이 좀 약해졌다라 나오죠. 10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7,32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전월 대비 보합이자 5개월 내에 최저치, 시장 예상치 0.1% 증가도 밑돌았다. 0.1% 증가도 못한 거야. 소매 판매가 집계가 되질 않은 거죠. 0이 돼버린 거예요. 0.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죽어서 소비가 죽었어요. 네. 형이 죽었어요 해갖고 짜장면 먹는 건 똑같은 건데. 네. 아무튼,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에 대한 내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높다라는 거죠. 물가가 높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뭔가 부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죠. 경제를 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네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금리를 1%까지 낮추자라고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오는 CPI 지표 이게 아주 결정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PMI 지표, 네, 구매관리자 지수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는 예비치가 52.9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뭐 경기 확장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예상치를 전부 다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구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자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 구매관리자 지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자재를 사들이는 그 구매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물건이 많이 안 팔려서요. 자재가 필요 없어요.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재고가 지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달에는 많이 안 살래요. 이런 거. 네. 물건도 안 팔리는데 뭐 원재료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제 유가도 크게 내립니다.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2.7%나 급락했네요. 배럴당 55달러요. 아이고야. 기름값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물가가 낮아지는 요소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내려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펙에서 기름을 많이 퍼내가지고, 공급 과잉이야.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내려가.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안 쓴다는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름을 안 쓴다. 휘발유 소비가 실제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안 팔려? 일단은 파내고는 있는데, 기름이 안 팔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가 줄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약간의 디플레이션 개념이죠. 네, 디플레이션은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안 사요. 네,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이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3% 급락, 의료 건강도 1% 넘게 내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업은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서 대체로 상승 분위기를 보였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은 강보합. 이거 1%도 안 올랐어요. 근데 시간에서 또 다시 내리고 있어서 이것도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만 좀 올랐죠.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 네, 기대감, 그 다음에 스페이스 X의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 근데 테슬라도, 네, 물론 이건 봐봐야 되겠죠. 네,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사상 최고치가 나왔네요. 테슬라가. 확실히 머스크가, 네, 인물은 인물인가 봅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더니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아무튼 그런 형태. 아직까지는 네, 시장 분위기 낙관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런 얘기들. 자, 일론 머스크 이야기 잠깐 더 해보죠.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테스트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네, 미안해요. 네, 급등했다. 완전 자율주행 기대감이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상용화 기대감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테슬라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얘네가 뭔가 노선을 다시 탔잖아요. 다르게 탄 거죠.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로보택시.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X라든지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얘네도 AI 기업으로 좀 바뀌고 있죠. 일단 전기차 기술은 더 이상 뭐 만들 거 없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테슬라는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이 테슬라가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와 대규모 공급 계획을 했잖아요. 자기네가 AI 칩을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자기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데 칩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단순하게 전기차 쪽으로만 승부를 보면 안 되겠다. 이제 사업 노선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센서나 레이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카메라, 인공지능, 뭐 등등. 네. 말 그대로 이름도 로보택시잖아요. 로보택시.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한 부분들이라거나 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자, 자동차에다가 그것을 얹는 거죠. 첨단 기술을. 이제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새로운 네, 그런 뭐라 될까요? 창조물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예전부터 있었는데 꿈을 현실로 자꾸 바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전기차는 다들 따라왔어. 왜냐면 배터리만 얹으면 되는 기술이었죠. 모터에다가 배터리 해가지고 자동차 껍데기만 씌우면 되는 거였어.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해내서 처음에 인기를 끌다가 너도 나도 다 뛰어드니까 여기에서 네, 테슬라가 살짝 밀려났었죠. 자, 그러니까 얘가 네,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 단순하게 전기차만 가지고 생각했다라면 네, 테슬라는 잊혀졌겠죠. 근데 여기서 자동차나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새로운 방향을 열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아. 네, 나쁘진 않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네, 센서 뭐 이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로봇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이쪽하고 2차전지 이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테슬라 하나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테슬라도 방향을 좀 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2차전지도 당연히 필요해지겠죠. 이제 2차전지도 필요성이 있을 테고 AI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성장 포인트가 계속 나타나는 거야. 문제는 AI라는 성장의 동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관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가격 포인트를 잘 못 잡아서 그렇죠. 좋은 주식 샀는데 좋은 자리에 사면은 수익 나겠죠. 근데 이상하게 나쁜 자리, 높은 자리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 가지고도 야, 그 주식 그냥 난 손해보고 팔았잖아. 더러운 주식이야. 아니지, 좋은 주식인데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일단은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자, 4,000피가 무너졌다. 오늘은 네,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 환율은 1,476원이군요. 환율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것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외국인들이 어제도 9,600억 그저께였죠. 그저께 9,600억 어제도 1조 원 팔아먹으면서
1조 원 넘게 계속적으로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1조 2,500억 사들이고 있다. 지금 AI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역시 3대 지수 미국 주식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86,000달러까지 밀렸었네요. 지금은 반등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저가 매수다라는 것은 일단 이것도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많이 내렸으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반등 포인트가 확실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정말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인내심을 좀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조금만 올라와더라도 그냥 바로 잘라버리거나 현금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냥 뭐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경향이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복되는 AI 버블론 이슈에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4천억 사들. 아직은 돈이 있네요. 아직은 여력이 있어. 그 동학개미 운동할 때도 저랬거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막 팔아 제껴도 개인들이 와장창 사버리게 되면 그냥 막 주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경고딱지 붙어가지고 받을 물량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도 많이 사기는 했네요. 개인들이 하이닉스 4,500억 그리고 삼성전자 2,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주 상승에 여전히 베팅을 했다. 뭐 AI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도 상승세는 더 이어갈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지금 조정을 받느냐, 받으면 어디까지 받느냐, 그 부분이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그 외에는 뭐 사실 뭐 특이사항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ESS도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AI는 여러분들 그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AI, 로봇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아이가 커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타느냐. 즉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점점점 크고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이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춘기 때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뭐 어릴 때 어떻게 키우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아이의 그런 사회 독립성이나 방향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쳐주느냐, 어디서는 물러나느냐, 어디서는 진입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 자체의 그 규모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잘하실 수 있죠?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증시가 조금 누그러진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우리도 연 이틀째 지금 한 4% 빠졌죠? 증시가 4% 정도 이틀째 빠지면은,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매를 때려가지고 한 번 더 죽이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살짝 보여주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은, 일단 반등을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많이 내리고 조금 오르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을 멈추는데 일단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또 금방 누그러지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자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